결혼식 명단을 적다가 문득 손이 멈춘 적 있으신가요? 가족 이름은 다 적었는데 이상하게 친구 칸만 비어 있어서 마우스를 몇 번이나 옮겼다가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적이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 이야기도 돌아가지 못한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을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삶의 균형이 조금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식 명단 파일을 열었을 때 화면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엑셀 특유의 회색 격자와 검은 글씨들이 정렬된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중 친구라는 항목 옆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커서는 그 칸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칸들을 훑어봤습니다. 가족 이름들은 이미 입력돼 있었고 친척과 회사 동료 이름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력된 이름들 사이에는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구라는 칸은 넓이부터가 달랐습니다. 원래 여러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단하고 있어? 네. 대답은 짧았는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칸은 안 채워? 저는 마우스를 한번 클릭했다가 아무 글자도 치지 않은 채 손을 떼었습니다. 요즘은 가족만 부르는 경우도 많대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모니터를 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신랑 쪽은 친구가 많다던데. 신랑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그 말에는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방향키를 눌러 커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빈칸이 선택되며 테두리가 진해졌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적어두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모니터를 잠시 더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알아서 해. 파일을 저장하자 상단의 별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정리된 화면이었고 완료된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고 덮는 소리가 방 안에 남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은 늘 밝았습니다. 조명은 얼굴 위에만 집중돼 있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핀을 고정하는 손,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는 손, 메이크업을 덧대는 손들이 번갈아가며 제 몸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알바분들 들어오실게요. 하객 알바들이 줄을 맞춰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수트, 비슷한 표정.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상황을 살피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닿기 전에 스태프가 잡았습니다. 신부님 괜찮으세요? 네. 현아는 저를 한번 보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너무 빨라서 모른 척인지 피한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 어떻게 왔어? 현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신부들은 연기도 잘하네. 주변에서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아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고 플래너가 얼른 말을 받았습니다. 네네, 잠깐 인사만 하시고요. 저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아는 줄 뒤로 물러났고 다시 알바라는 역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메이크업 수정실은 대기실보다 조용했습니다. 조명이 조금 더 가까웠고 거울은 제 얼굴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장이 거울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표정이 조금 굳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많아서요. 웃는 연습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손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떼자마자 입꼬리가 내려왔고 실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요. 이번엔 손끝에 힘을 더 줬습니다. 웃는 얼굴은 유지됐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장은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 얼굴도 함께 끄덕였습니다. 리허설 동선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드레스 자락 때문에 움직임이 더 느려졌고 사람들과 계속 엇갈렸습니다. 문 앞에서 현아와 동시에 멈췄습니다. 먼저 가세요. 현아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서 플래너가 제 이름을 불렀고 그제야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문틀에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잠깐 남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신부님, 이제 본식 들어가요. 저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고 부케를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뷔페장은 본식장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습니다. 음악도 없는데 소리가 계속 겹쳤고 웃음과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동시에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고 휴대폰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줄을 찾지 못해 서성였습니다. 알바들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같은 검은 정장, 같은 명찰, 같은 속도. 하객보다 더 하객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땐 각도가 비슷했고 웃을 땐 입꼬리가 일정했습니다. 그 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 현아는 조금 느렸습니다. 접시를 들고 이동하는 속도가 반 박자 정도 늦었고 그 반 박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플래너가 한 알바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동선 막히잖아요. 그 알바는 바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접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제 손에 들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접시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현아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본 척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그녀가 서 있는 위치가 자꾸 바뀌었고 그 변화가 제 시선을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전에 숨이 아니라 말을 막기 전에 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아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잘 들렸습니다. 뷔페장 소음 사이로 그 두 글자가 분명히 튀어나갔습니다. 마치 원래 거기 있어야 할 말처럼요. 주변 소리가 잠깐 느려졌습니다. 현아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바로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거 내 번호 맞지?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번호 입력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고 그 진동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연락할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는지 확인처럼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아는 응이라고만 말했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더 보지 않으려고 접시를 집었습니다. 그날 뷔페 음식의 맛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혼여행지의 공기는 가벼웠습니다. 바다는 멀리 있었고 호텔 로비는 지나치게 넓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비슷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와 신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한 장 더 찍자. 신랑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결혼식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적어도 화면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신랑이 물었을 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 대답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신랑은 더 묻지 않았고 그 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지 않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밤이 되자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사람들이 축하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장된 번호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없는 번호 하나. 저는 그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을 올렸고 좋아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제 손은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신랑은 욕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문 너머에서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름 입력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칸을 한 번 눌렀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물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났습니다. 저는 그 리듬을 핑계처럼 삼아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그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린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나 기억나?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질문이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서로 알고 있다는 걸 그날 뷔페장에서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잠깐의 정적 뒤에 현아가 말했습니다. 응. 같은 반이었잖아. 중3 때. 그래. 짧은 대화였는데 그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천의 질감이 괜히 또렷했습니다. 현아가 말했습니다. 전화 올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집들이 할 건데? 그때도 와줄 수 있어?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길어지기 전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알바로. 그 단어를 말할 때 제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현아는 웃는 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하네.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 제가 물었을 때 현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빠져나갈 말부터 만들었잖아. 그 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다른 단어들이 따라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게. 현아가 그렇게 말했고 통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종료음이 울렸고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신랑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그냥 예전 친구. 그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방 안에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집들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안의 불을 모두 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환했지만 그 밝기가 저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불을 켠 이유가 보기 좋으라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장을 열어 신발을 다시 맞췄습니다. 이미 정리돼 있었지만 한 켤레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방향을 고치고 간격을 맞추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열었습니다. 그대로여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랑이었습니다. 집 정리 다 했어? 응. 거의. 엄마가 내일 7시에 오신대. 너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 너 혼자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알겠어.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내일 손님들 오시니까 너무 캐주얼하게 준비하지는 말고. 문장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집들이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그 존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컵을 다시 씻었습니다. 이미 깨끗했는데도 물을 다시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졌고 그 소리가 주방에 가득 찼습니다. 물을 잠그고 나서도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앉아있으면 누군가 들어오는 장면이 먼저 떠올랐고 서 있으면 문이 열리는 순간이 먼저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 집은 준비된 공간이 아니라 감시받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은 한 번만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뒤에도 현관 쪽으로 향하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휴대폰이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였습니다. 새언니, 내일 집들이죠? 혹시 우리 조금 일찍 가도 돼요? 문자를 읽는 동안 초인종이 다시 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울리고 기다리는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이상하게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봬요. 그리고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남았고 그 빛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발바닥에 닿는 타일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금속의 온도가 분명했습니다. 손을 떼고 싶었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일은 사람들이 올 거라 했고 오늘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내일의 집들이와 오늘의 방문이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현아는 알바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명찰도 없었고 검은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입은 옷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현아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았고 현아는 봉투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돼? 그 질문은 형식적이었고 대답은 기다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아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고 현관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 앞에 섰습니다. 어디에 앉을지 잠깐 고민하다가 현아는 소파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를 지나쳐 현아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사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TV 화면은 꺼져 있었고 검은 화면에 우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현아는 그 화면을 보지 않았고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알바 말고. 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이 대답인지 확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컵 2개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이 컵 벽을 타고 내려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넘치지 않게, 그러나 너무 조심스럽지 않게 따르려고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유리 위에 닿으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남았습니다. 현아가 먼저 컵을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동작도 숨을 고르는 시간도 또렷했습니다. 현아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 불러준 거.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 누가 그렇게 부르는 거. 저는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돌렸습니다. 거기서 다 들렸잖아. 그래도. 현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을 마셨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가 아주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지만 시간을 재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지도 않았고 약속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꼭 결혼 이야기가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이 공간은 판단보다 공감이 먼저인 곳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